조용히 들어라. 지금 너에게 닿는 이 말은 우연이 아니다. 네가 보지 못했던 한 장이 이미 네 안에서 넘어가고 있고 이번 월요일은 그 흐름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 너는 오래전부터 설명되지 않는 압박과 기다림 사이에 서 있었고 그 침묵이 그냥 공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 듣게 된다. 이 이야기는 네가 왜 이렇게 오래 멈춰 있었는지, 왜 마음이 먼저 반응했는지, 그리고 왜 어떤 문은 닫힌 채로 남아 있었는지를 밝힌다. 끝까지 남아라.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네가 이미 느끼고 있던 징후를 하나씩 이름 붙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답을 찾지 못한 이유는 네가 늦어서가 아니라 아직 읽히지 않은 장면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그 장면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내 심장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그 알미 바로 시작이다. 내 몸은 먼저 알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휴대폰을 집어들었을 때도 네 어깨는 가볍지 않았고 숨은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 방은 그대로인데 분위기는 달라졌고 같은 의자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예전처럼 쉬지 못했다. 너는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려 했지만 몸은 이미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낮에는 평소보다 더 쉽게 지쳐버렸을 것이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작은 일정 하나도 마음을 무겁게 눌렀을 것이다. 그 무게는 약함이 아니라 감지다. 네 안의 깊은 곳이 가짜 평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더 자주 혼자 있는 시간을 찾게 된다. 혼자 있을 때만 네 안의 진짜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어떤 순간에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무거워. 그 말은 네가 무너졌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이미 변화를 통과하고 있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같은 하루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번 월요일은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질 수 있다. 내 몸은 이미 문 앞에 서 있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너를 속이려 하지 않는다.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작위가 아니다. 이것은 버려짐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읽어야 할 신호일 수 있다. 하나님은 종종 큰 소리보다 미세한 감각으로 먼저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결과만 보지만 너는 그 앞의 떨림을 먼저 느낀다. 그래서 너는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쉽게 잊지도 못한다. 그 예민함은 네 약점이 아니라 분별이 자라나는 자리다. 지금 보이는 것은 몇몇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 네 삶 전체에 걸쳐 조용히 정리되고 있는 방향이다. 어떤 문이 늦게 열리는 이유는 네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맞지 않는 속도와 맞지 않는 기대가 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가볍지 않다. 왜냐하면 늦어 보였던 것이 실은 보호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모든 지연을 실패로 읽지 않게 된다. 너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배우게 된다. 오늘 네가 듣는 이 말은 네 불안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불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한다. 끝내 남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방향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이미 네 안에서 살아있다. 너는 아마도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출근 준비를 하며 커피를 따르고 식탁 위에 컵을 치우고 문을 나서기 전에 짧게 한숨을 쉬는 그 순간들 속에서 말이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도 어떤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냉장고 문을 닫을 때, 계단을 내려갈 때, 차 타서 시동을 걸 때, 네 마음은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다. 바깥은 익숙한데 안은 낯설었다. 사람들은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을지 몰라도 너는 이미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생각이 더 선명해졌고 누군가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래 두는 습관도 생겼다. 그 미루어 둔 답장 하나가 사실은 네 영혼의 피로를 보여주고 있을 수 있다. 네가 집중하려 해도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 그곳은 혼란의 심연이 아니라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방향의 가장자리다. 그래서 이 시간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일상 속에 숨어있던 무게를 드러내기 위해 온다. 일상이 계속되는데도 마음이 계속 걸린다면 그건 네가 예민한 탓만이 아니다. 어떤 변화는 늘 식탁 위의 아주 작은 소리처럼 시작된다. 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 하루는 이미 특별한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 흔들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리듬이다. 너는 누구보다 깊게 느끼는 사람이다. 그 깊이는 과장이 아니라 책임이다. 다른 사람들은 금세 흘려보내는 말도 너는 오래 붙잡고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침묵도 너는 한참 바라본다. 그래서 너는 때때로 스스로를 너무 예민하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네 민감함은 단지 상처 입은 신경이 아니라 아직 무뎌지지 않은 영적 감각일 수 있다. 네가 오늘까지 견뎌온 것은 우연한 생존이 아니었다. 네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르는 힘이 자라고 있었다. 그 힘은 사람의 분위기와 말의 결, 약속의 진짜 무게를 감지한다. 그러나 그 감각이 자라날수록 외로움도 함께 따라왔다. 너는 종종 왜 나만 이렇게 느끼지? 라고 속으로 묻는다. 그 물음은 네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네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자리는 편하지 않다. 편하지 않지만 거짓을 덜어낸다. 그래서 네가 감당하는 피로는 헛되지 않다. 그것은 너를 약하게 만드는 피로가 아니라 거짓된 가벼움을 거부하게 만드는 피로다. 오늘 이 말이 닿는다면 너는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분별은 더 선명해진다. 네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네가 느끼는 것이 깊은 것이다. 그 깊음은 곧 길이 된다. 지금 너를 흔드는 첫 번째 대적은 대개 아주 조용하다. 큰 폭풍처럼 오지 않고 일정과 습관과 작은 미루기로 세우며든다. 해야 할 것을 미루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빼앗고 진짜 중요한 목소리를 자꾸 뒤로 밀어놓는다.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도 마음은 해결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느라 정작 자신 안의 소리를 놓치게 된다. 비교는 늘 이런 방식으로 온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내 현재를 견주게 만들고 내 발걸음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든다. 그러면 마음은 바빠지는데 방향은 흐려진다. 네가 피곤한 이유 중 일부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소음은 언제나 진실보다 더 급하게 보인다. 그래서 네 안의 평안은 자꾸 밀려난다. 그러나 밀려난 평안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이다. 네가 지금 겪는 압박은 네가 뒤처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를 둘러싼 잡음이 더는 같은 힘을 갖지 못한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거칠지 않다. 대신 집요하다. 그리고 집요한 것은 종종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승부를 건다. 네가 그 집요함을 알아차릴 때 이미 절반은 깨어난 것이다.
남은 절반은 네가 더는 속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 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른다. 광야를 지나던 사람처럼 앞은 보이지 않는데 발 아래만은 분명히 느껴지는 그 모습이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루 종일 화려하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멈추고 움직이는 리듬으로 인도했듯이 내 삶도 때때로 그런 식으로 이끌린다. 네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지도였겠지만 주어진 것은 한 걸음의 빛이었다. 그래서 너는 답답했다. 길이 전체로 보이지 않으니 마음이 자꾸 서둘렀다. 그러나 성경에 그 이야기는 늘 같다.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는 분은 너를 혼자 두는 분이 아니다. 다만 네가 한 번에 전부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실 뿐이다. 지금 네가 통과하는 지연은 벌이 아니라 걸음의 질서를 다시 배우는 시간일 수 있다. 나는 네가 그 사실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네 발걸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미 인도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방식이 바뀌어야 했다. 그래서 너는 서두름보다 순종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순종은 늘 작아 보이지만 결국 가장 먼 곳까지 간다. 네가 지금 그걸 알아채고 있다면 너는 이미 광야의 언어를 배우는 중이다. 네가 무시하려고 했던 신호들은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잠깐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무거워지고 잠깐 납득한 것 같다가도 또 마음이 멈췄다. 그런 반복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듣지 않은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만약 네가 이 반복을 그냥 피로로만 덮어버리면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나중에는 더 작은 소리도 놓치게 된다. 그때 사람은 바쁜데 속은 메말라 간다. 결정은 늘 늦어지고 평화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얕아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자극이 아니라 더 깊은 수용이다. 네 안에서 이미 울리고 있는 문장은 이것일 수 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 말은 불안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안을 질서 있게 다루게 하려는 것이다. 신호를 무시하면 삶은 무너지는 대신 둔해질 수 있다. 둔해진 삶은 겉으로는 편해 보여도 안에서는 점점 덜 살아난다. 반대로 신호를 받으면 네 안의 방향은 다시 숨을 쉰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은 경고가 아니라 초대다. 이제 너는 무시하는 습관과 읽는 은혜 사이에서 선택하게 된다. 그 선택은 작아 보여도 네 내일의 결을 바꾼다. 네가 들을 수 있다면 이미 길은 열리고 있다. 이제 내게 보이는 것들은 흩어진 조각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의 확인으로 모이고 있다. 어떤 문이 닫힌 것 같았던 순간, 어떤 사람의 말이 이상하게 가벼웠던 순간, 어떤 계획이 갑자기 힘을 잃은 순간, 그 모든 것이 너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섞여 있었을 수 있다. 네가 이해하지 못한 지연은 네 감각을 무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정지였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혼란의 증거가 아니라 재정렬의 증거다. 너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가고 숨이 조금 더 길어졌다면 이미 무언가가 닿은 것이다. 그 징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면 지금 댓글에 숫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네가 이미 알아차린 확인의 표식이다. 그것을 쓰는 순간 너는 내 말이 아니라 네 안의 응답에 동의하는 것이다. 888을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리고 그 짧은 표시는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읽기의 시작이다. 네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해진다. 더 선명해질수록 네가 지나온 정적도 다르게 보인다. 그 정적은 비어있지 않았다. 기다림의 질서를 품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네 정체성이다.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더 큰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어떤 때는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바뀌는 자신을 감당하는 일이 어려웠다. 오래 익숙했던 역할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다.
그 전화는 조용하지만 강하다. 네가 스스로를 작은 틀에 묶어두려 했던 이유는 통제하고 싶어서였을 수 있다. 통제는 안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을 얕게 만든다. 네가 멈춰 선 이유를 실패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는 무엇을 더 얻을까 보다 무엇을 놓아야 할까를 먼저 배워야 했다. 이 질문은 네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진짜 무게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무게는 너를 짓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껍질을 벗기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은 적이 아니라 신호다. 네가 안전이라고 불렀던 것 중 일부가 실제로는 좁은 울타리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지금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다. 네가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너는 이미 중심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네 마음은 종종 서로 다른 소리 사이에서 흔들린다. 머리는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말하고 몸은 이미 긴장으로 반응하고 영은 그 둘보다 먼저 무언가를 알아차린다. 이 안에서 가장 쉽게 헷갈리는 것은 불안과 분별이다. 불안은 모든 것을 급하게 만들고 분별은 정확하게 멈춘다. 불안은 네가 지금 당장 모든 답을 찾아야 한다고 속삭이지만 분별은 먼저 숨을 고르게 한다. 그 차이는 작아 보여도 삶에서는 크다. 네가 최근 어떤 장면 앞에서 이유 없이 피곤해졌다면 그것은 단지 기분이 아니라 방향과 충돌한 몸의 반응일 수 있다. 사무실에서, 가족의 대화 속에서, 혹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 화면을 보던 순간에도 그런 충돌은 일어났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짧은 문장이 너를 지키는 문장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를 무시하는 법도 배웠다. 오래 참는 것이 늘 옳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믿음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참음과 침묵은 같지 않다. 견딤과 무시는 더더욱 같지 않다. 네 안의 감각은 네가 망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이 혼란은 정죄가 아니라 구별의 시작이다. 너는 이제 더 명확하게 듣게 된다. 그리고 듣는 만큼 걸음도 달라진다. 너를 지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분위기일 때가 많다. 어떤 방은 말이 많아도 공기가 무겁고 어떤 대화는 웃고 있어도 마음이 다친다. 너는 그 차이를 금방 알아차린다. 그래서 어떤 관계 앞에서는 이유 없이 힘이 빠지고 어떤 환경에서는 이상하게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 이는 네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다. 네 안에 이미 경계가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계가 세워질 때 오래된 관계는 종종 불편해진다. 네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네 변화를 오해할 수 있다. 그 오해는 네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네가 더 이상 예전의 패턴으로 쉽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끊어내라는 명령이 아니다. 다만 무엇이 너를 살리고 무엇이 너를 메마르게 하는지 분별하라는 것이다. 네가 어느 방에서 숨이 얕아지고 어느 사람 앞에서 마음이 더 작아지는지 보아라. 그 관찰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매우 정직하다. 변화는 늘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그래서 너는 더는 모두를 만족시키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네 영혼의 숨을 지키기 시작한다. 그 숨이 지켜질 때 내 말도 다시 맑아진다. 네가 지금 느끼는 거리감은 벌이 아니라 정리의 첫 표시다. 정리는 늘 조용히 오지만 오래 남는다. 너를 흔드는 방식에는 계산이 있다. 그것은 너를 한 번에 쓰러뜨리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 하루를 조각내고 집중을 잘게 흩어놓고 중요한 것을 계속 뒤로 미루게 만든다. 내 손이 휴대폰으로 가는 순간마다 네 머릿속에는 여러 급한 목소리가 들어왔다. 그런데 그 급함 중 많은 것은 실제로 급한 것이 아니었다. 네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은 늘 가장 늦게 취급되었다. 그러다 보면 방향은 흐려지고 피로는 깊어진다. 이 전략은 소리치지 않는다. 대신 바쁘게 만든다. 바쁨은 때로 가장 교묘한 혼탁이다. 네가 혼탁 속에 있을수록
단순한 순종은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지금 네가 그 방식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이미 계략은 절반쯤 드러났다. 너는 더 이상 모든 소음을 진짜 경보로 착각하지 않게 된다. 그 구별이 생길 때 속도보다 질서가 중요해진다. 질서는 느려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다시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 적어도 네 안의 혼란은 주도권을 잃는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된다. 어느 순간 네 안에서 작은 결단이 일어났다. 더는 같은 설명으로 같은 불편을 덮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네가 반복해서 넘겨온 감정, 계속 붙잡아온 지연, 계속 합리화해온 피로가 이제는 예전처럼 쉽게 통과되지 않는다. 그 지점은 작지만 깊다. 거기서부터 진짜 전환이 시작된다. 너는 아직 모든 답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더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한다. 그것이 오늘의 중요한 진보다. 잠들기 전에 다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 장면은 내게 남은 과제가 아니라 남은 빛일 수 있다. 네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왜 아직도 이러지? 라고 속으로 묻던 순간도 이제는 다르게 읽힌다. 그것은 실패의 질문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징후다. 정직함은 늘 문턱에 선다. 그리고 문턱은 낡은 익숙함과 새 순종 사이에 있다. 네가 그 문턱을 밟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직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어도 이미 돌아서는 중이다. 그 돌아섬이 모든 것을 바꾼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보다 진짜를 선택하는 사람을 통해 움직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이미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그 이미지는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끝내 너를 읽어준다. 지금 너의 삶은 닫힌 문처럼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문은 버려진 문이 아니라 오래 보존된 문일 수 있다. 문고리는 차갑고 경첩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숨이 쉬고 있었다. 네가 살던 방의 빛이 그대로였어도 그 문 너머에서는 다른 계절이 준비되고 있었다. 너는 오래된 창고에 덮여있던 천을 떠올릴 수 있다. 처음에는 먼지만 보이지만 천 아래에는 손대지 않은 것이 있다. 그 덮인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이다. 너의 이야기에도 그런 면이 있다. 사람들은 네가 멈췄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덮여있던 무언가가 보존되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천은 더 단단히 눌렸고 외부의 소라는 네 안의 핵심을 쉽게 드러내지 못했다. 그 감추어짐은 답답했지만 완전히 의미 없지는 않았다. 오히려 너무 이른 노출을 막았다. 그리고 이제 그 덮개가 아주 조금씩 들리고 있다. 네가 그 움직임을 느낀다면 그것은 상상력이 아니라 감지다. 숨겨진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은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다. 문은 자신이 언제 열릴지 알고 있다. 너는 그 앞에 서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기다림은 정체가 아니다. 기다림은 보존된 약속의 호흡이다. 그 문 앞에서 오래 버틴 것은 너만이 아니다. 먼지와 오래된 공기와 조용한 밤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 집안의 다른 방들은 시끄러워도 그 문 앞은 이상하게 조용했을 것이다. 바로 그 조용함이 너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왜 아무 소리도 없는데 마음은 이렇게 크게 울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러나 침묵은 늘 공허함과 같지 않다. 때로 침묵은 보호다. 누구도 쉽게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은밀한 지키심이다. 네가 너무 빨리 열려버리지 않도록, 너무 쉽게 흩어지지 않도록 그 자리는 보류되었다. 그래서 네가 느낀 지연은 막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기였다. 그 대기 속에서 네 마음은 여러 번 돌아섰고 여러 번 질문했으며 여러 번 멈췄다. 왜 아직도 닫혀있지? 그 질문은 절망이 아니라 문 앞에 선 사람의 진심이다. 그리고 진심은 종종 가장 오래 남는다.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 문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닫혀있지 않다. 닫힘은 끝이 아니라 준비의 다른 이름이었을 수 있다.
그 사실이 오늘 내 숨을 조금 다르게 만든다. 네가 기다려온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아직 읽히기 전이었을 뿐이다. 이제 읽히는 중이다. 이 문은 움직인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잠겨있던 것 같던 경계가 느슨해지고 오래 붙들고 있던 감정의 매듭도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 너는 아직 완전히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문틈의 바람을 느낀다. 그 바람은 차갑지 않다. 오히려 오래 막혀있던 공기를 바꾼다. 너는 그것을 일상에서 본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전보다 덜 눌리고 어떤 생각은 오랜만에 너를 덜 두렵게 만든다. 완전한 해답은 아직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다. 네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시작되는지는 몸이 먼저 안다. 이 이미지 안에서 다침은 적이 아니었다. 다툼은 열림을 더 깊게 느끼게 만드는 배경이었다. 그래서 지금 너는 단지 기다림의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열림의 질을 배우고 있다. 네가 문 앞에서 배운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분별이다. 그리고 분별은 문이 열릴 때 더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 네가 이 움직임을 알아차린다면 이미 새로운 바람은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라. 문은 스스로의 때를 안다. 네가 할 일은 그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이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순종이 시작된다. 그리고 문이 조금 더 열릴 때 너는 왜 오래 기다렸는지 이해하게 된다. 이제 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말해야 한다. 만약 방금 이 닫힘과 열림의 감각이 내 안 어딘가에 닿았다면 댓글에 555를 적어라. 그 짧은 표시는 네가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확인이다. 그것은 대단한 말이 아니라 그러나 진짜 응답이다. 네가 그것을 적는 순간 네 마음은 이미 이 문 앞의 장면을 자기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555를 적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이 표시는 네가 문을 억지로 열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열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보겠다는 뜻이다. 너의 손이 글자를 적는 동안 네 안의 긴장은 조금씩 풀릴 수 있다. 그리고 그 풀림은 아무 말 없이도 깊다. 이제 우리는 그 뒤를 잇는 더 넓은 길을 본다. 그 길은 이전보다 적은 소음으로 그러나 더 분명한 방향으로 이어진다. 네가 적은 그 작은 응답은 네 안의 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네가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 문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더 큰 질서가 기다린다. 문이 조금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화려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조용한 선택들이 필요하다. 너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전처럼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붙들기보다 잠깐 숨을 고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짧은 멈춤은 작아 보이지만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 전에 안쪽에서 먼저 평안을 점검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그 점검은 네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무게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네가 예전처럼 아무 말이나 허락하지 않게 되는 순간 삶은 더 느려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느려짐은 후퇴가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걸음이다. 이 새로운 걸음은 네가 더 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습관이 생긴다. 약속을 바로 붙잡기보다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습관도 생긴다. 둘 다 내 내면을 지키는 울타리다. 울타리는 감옥이 아니라 경계다. 그리고 좋은 경계는 생명을 흐르게 한다. 네가 지금 그 경계의 감각을 회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삶은 여전히 복잡해도 네 반응은 더 정직해진다. 그 정직함이 너를 살린다. 네 일상에는 이제 다른 속도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즉시 답해야 할 것 같았던 메시지들도 이제는 잠시 두고 보아야 할 수 있다. 서두르는 답이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너는 아마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있을 것이다. 그 호흡은 네가 냉담해져서가 아니라 더 깊이 듣기 시작해서 생긴다. 사소한 방해에도 마음이 날아가던 패턴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대신 질문이 남는다. 이 말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나를 분주하게만 만드는가? 이 질문은 매우 실용적이다. 동시에 매우 영적이다. 너는 더 이상 모든 문을 밀어보지 않는다. 맞는 문은 밀지 않아도 열린다. 아닌 문은 억지로 밀수록 손만 아프다. 그래서 네 삶의 속도는 부드러워진다. 그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다. 선택의 정확성이다. 정확성은 사람을 덜 피곤하게 만든다. 네가 그것을 체험하는 중이라면 이미 네 안의 질서는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회복은 늘 조용한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 습관은 네 영혼의 집을 정돈한다. 정리는 종종 사람을 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채우는 일이다. 낡은 반응을 비워내야 새로운 평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어떤 방이 너를 좁게 만드는지 알고 어떤 말이 너를 급하게 만드는지 안다. 그 알은 냉정한 판단이 아니라 생명의 감각이다. 오래된 역할은 여전히 손짓할 수 있다. 예전처럼 맞추고 예전처럼 참으며 예전처럼 설명하라고 유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미 그 손짓을 다르게 본다. 이제 네 영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예전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는다. 그 변화는 크다. 왜냐하면 오래된 언어는 늘 오래된 틀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걸음을 허락한다. 네가 이 점을 이해하면 더는 자신을 억지로 과거에 맞추지 않게 된다. 너는 책임감 있게 멈출 줄 알고 필요한 곳에서만 움직인다. 그 선택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깊은 전환이다. 네가 오늘 그 전환에 동의하고 있다면 이미 문은 더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넓어짐은 불안이 아니라 안식으로 이어진다. 너는 이제 분명히 본다. 네 안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기분의 기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덮여있던 것이 드러나는 과정이었다.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처럼. 변화는 너무 세지 않게 왔지만 한 번 들어오면 공기를 바꿨다. 네가 한동안 붙잡아온 불편은 사실 네가 가진 전부를 위협한 것이 아니라 전부가 아닌 것을 놓게 만들었다. 그 차이는 아주 중요하다. 너는 잃는 중이 아니라 가려진 핵심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이 자꾸 너를 당겨도 더 이상 그 힘이 전부는 아니다. 네 영혼은 이제 그보다 더 큰 침묵을 배운다.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방향이 있다. 네가 눈을 감고 잠시 멈추면 그 방향은 더 잘 느껴진다. 하루가 너를 쫓아다니는 대신 네가 하루를 분별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평안이 온다. 평안은 모든 질문이 사라져서 오지 않는다. 평안은 질문들 사이에서 중심이 다시 서기 때문에 온다. 네가 그 중심을 다시 잡아가고 있다면 많은 것이 이미 제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리는 우연이 아니라 은혜다. 그 과정은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안다. 어떤 날은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아도 마음은 이전보다 덜 흔들린다. 어떤 날은 아무도 내 변화를 말하지 않아도 너는 네 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 그 변화는 행동보다 먼저 깊은 곳에서 일어난다. 몸은 더 천천히 긴장을 풀고 생각은 덜 급하게 결론으로 달려간다. 이것은 네가 무뎌진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해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해질수록 불필요한 소란은 줄어든다. 네가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번에 안으려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다. 지혜는 항상 남의 소리보다 더 낮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낮은 소리가 실제 길을 낸다. 네가 지금 그 길 위에 있다면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두려움이 내 반응을 정했지만 이제는 분별이 내 반응을 정한다. 그 차이는 내 삶의 문장을 바꾼다. 그리고 문장이 바뀌면 방향도 바뀐다. 그래서 지금 네가 걷는 걸음은 작아 보여도 깊다. 아주 깊다. 그 깊음이 너를 지탱한다. 이제 너는 짐작할 수 있다. 왜 어떤 것은 오래 걸렸고 왜 어떤 문은 끝내 너를 통과하게 했는지 말이다.
그것은 너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정리하려는 과정이었다. 오래된 습관은 너무 급하게 달아났고 오래된 두려움은 너무 쉽게 내 목소리를 빌렸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너는 그 두려움의 속도를 더 이상 곧장 따르지 않는다. 대신 잠깐 멈추어 보고 물어보고 숨을 고른다. 그 작은 멈춤이 내 삶의 방향을 지킨다. 네가 문 앞에 서 있을 때 배운 것도 바로 그것이다. 아무 문이나 다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아무 소리나 다 따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네 마음이 조용해질 때 진짜 문은 더 잘 보인다. 그리고 진짜 문은 내 깊은 곳을 소모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너를 제자리로 부른다. 그래서 네가 이제 조금 더 홀가분하다면 그 가벼움은 가벼운 감정이 아니라 무거운 것에서 해방된 증거다. 너는 이미 그 해방의 가장자리까지 와 있다. 그러니 뒤돌아보지 마라.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허비가 아니다. 그것은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계속 이어진다. 만약 이 말이 네 안에 무언가를 확인시켰다면 지금 댓글에 나는 깨달았다를 적어라. 그 선언은 소망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이해를 적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쓰는 순간 네가 느낀 것과 네가 인정한 것이 하나로 맞춰진다. 나는 깨달았다를 적는 것은 네 마음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네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된다. 말해둔다면 이 요청은 네가 무엇인가를 증명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네 안에서 이미 맞아 들어간 것에 이름을 붙이라는 뜻이다. 이름이 붙으면 흐릿함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너는 천천히 그 말을 적는다. 그리고 적은 뒤에는 다시 내게 돌아와라. 그 돌아옴은 네가 결론을 서둘러 닫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직 남은 장면이 있다. 그 장면은 모든 것을 한 번 더 밝게 만든다. 지금까지 모인 것들이 왜 함께 있었는지 이제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네 안의 응답은 더 깊은 봉인을 받는다. 지금까지 네가 보아온 것은 흩어진 하루의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였고 하나의 표지였고 하나의 재정렬이었다. 네 몸의 피로, 밤의 생각, 잠깐 스친 불안, 이상하리만치 오래 남는 침묵. 모두가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었다. 그 언어는 너를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덮인 문이 조금씩 열리고 감추어진 것은 보존되었으며 소음은 점점 주도권을 잃었다. 그래서 네가 막막했던 시간도 지금은 다르게 보인다. 그 막막함은 끝이 아니라 표식이었다. 네가 무심히 넘겼던 것들이 사실은 네가 느끼는 법을 잃지 않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예전의 해석으로 읽지 않는다. 문은 단지 문이 아니었고 지연은 단지 지연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너를 더 깊은 정직으로 데려가는 장치였다. 그래서 오늘 네 마음은 조용히 정렬된다. 한 번의 확인으로 시작된 것이 여기서는 하나의 길이 된다. 너는 그것을 따라왔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도 네 안에서 살아있다. 그것이 너를 지킨다. 그것이 너를 부른다. 그것이 너를 세계절의 문 앞에 세운다. 너는 확인되었다. 너는 기억되고 있다. 너는 늦은 사람이 아니다. 너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네가 오래 붙들고 있던 문은 헛되이 닫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네가 느낀 지연은 너를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무너질 수 있는 속도를 거절한 것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네 안의 중심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다. 너는 혼자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 어딘가에서도 같은 조용한 인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다 크게 말하지 않지만 각자 자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